편안하게 뚱. 스매시 팩터가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적은 클럽 스피드를 가지고도 멀리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. 손이 내려올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정확하게 공에 임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신재호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프로들처럼 쉽고 편안하게 치는데도 거리가 멀리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실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프로들이 그렇게 칠 수 있었던 이유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힘들었던 원인을 간단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샷 두 가지를 쳐볼 건데요. 첫 번째로는 강하게 치긴 하는데 거리가 안 나가는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세게 치는데도 거리가 안 나갈 때, 세게 치는데도 거리가 안 나갈 때, 오케이,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. 이 수치 잘 한번 봐보시고요. 이번에는 두 번째 샷, 편안하게 치는데도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. 편안하게 뚱. 오케이, 이렇게 샷 두 가지의 차이가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혹시 차이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수치에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. 첫 번째 샷은 클럽 스피드가 39.7로 오히려 두 번째 샷보다 클럽 스피드는 높았으나 스매시 팩터가 1.25가 나오게 되면서 토탈 비거리가 139m가 나갔고요. 두 번째 샷을 봤을 때는 클럽 스피드는 37.9, 아까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매시 팩터가 1.37이 나오게 되면서 토탈 비거리가 155m로 책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. 제가 말씀드린 저기 보이는 스매시 팩터, 스매시 팩터가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내가 공에다가 1이라는 에너지를 전달을 했을 때 첫 번째 샷은 1.25배로 전달이 된 거고요. 두 번째 샷 같은 경우에는 1.37로 전달이 된 것이죠. 물론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을 한 거지만 프로들은 적은 클럽 스피드를 가지고도 멀리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로들이 적은 스피드를 가지고도 많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측면에서 보셨을 때 손위치가 임팩트 순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을 정확하게 컨택을 하고 공에다가 에너지를 온전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에 반대로 세게 치는데도 거리가 나가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임팩트 순간에 내 손이 정확한 위치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에다가 에너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매시 팩터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거리가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거를 육안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장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공합 쪽에 이런 스틱을 하나 놓고 스윙을 해볼 겁니다. 자, 이렇게 공합 쪽에 스틱을 놨을 때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틱을 건들지 않고 이대로 지나가면서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스피드를 가지고 많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. 반대로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? 똑같은 위치에 놓고 쳤을 때 이 스틱을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내가 공을 편안하게 맞추지 못하고 정확하게 공을 맞추지 못하니까 스매시 팩터가 떨어지면서 거리가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임팩트 순간에 이 노란색 스틱을 건드리지 않고 스윙을 할 줄 알아야 적은 스피드를 가지고도 많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.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생각보다 이 동작이 제대로 스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. 임팩트 순간에 손이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범위는 바로 오른쪽 다리입니다. 오른쪽 다리. 오른쪽 다리가 내가 손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옆으로 회전하는데도 그대로 비켜줄 수 있어야 손이 노란색 스틱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임팩을 할 수가 있는데
근데 이 오른쪽 다리가 어떻게 방해를 하냐? 보통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오른쪽 허벅지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오른쪽 골반도 다 같이 앞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서 손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. 이러니까 손은 더 이상 앞으로 내려올 공간이 없으니까 위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스틱을 건드리면서 스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임팩트 순간에 내 오른쪽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칠 건 아니고요. 오른쪽 다리를 정확하게 사용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, 오른쪽 다리를 임팩트 때 사용할 때는 지면을 엄지발가락으로 눌러주면서 내 오른쪽 하체가 옆으로 밀려나게끔 이런 동작이 나와줘야 하체가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옆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옆구리에 사이드 밴딩도 생기게 되고 손이 내려올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정확하게 공에 임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.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 오른발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사선으로 밀어준다. 사선으로.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골반은 뒤로 밀려나게 되면서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. 내가 손이 앞쪽으로 튀어나간다고 해서 손만 안쪽으로 밀어 넣을 게 아니라 항상 그 손 옆에 있는 하체가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줘야 손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. 이거는 아이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클럽에서 똑같습니다. 드라이버 똑같고요. 숏아이언도 똑같아요. 모든 클럽을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이번엔 드라이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드라이버도 똑같이 이 노란 스틱을 건드리지 않게 오른발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대각선으로 차줄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야 손이 마음껏 지나갈 수가 있겠죠. 이렇게. 스윙할 때는 이렇게 내 골반 앞쪽에 있는 공간을 크게 활용을 해서 내가 손이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그대로 에너지가 공에 전달이 될 수 있어야 편하게 툭툭 치더라도 많은 비거리를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스틱을 그립 앞쪽에다 대놓고 이대로 공을 치는 연습 방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이 연습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미 정보가 입증이 된 연습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, 따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오른쪽 하체를 잘 써야 내 골반 앞쪽에 있는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면서 손이 지나갈 수가 있다. 그래도 따라 하실 때는 꼭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요. 샷 하나 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하게 툭 쳐도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. 오늘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